네, 이어서 모닝타임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에서는 금리에 대한 그런 걱정들도 있었고 또 예산에 대한 내용들, 거기에다가 가상자산 쪽에서 흔들리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을 전반적으로 끌어내렸었는데요. 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원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갑자기 상대적으로 다 내려와가지고 네. 타격이 좀 컸습니다. 내용 어땠습니까? 일단은 뭐 긴축 우려가 계속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내일 이제 오늘이죠. 고용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었는데, 뭐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가 1.6% 하락, S&P 500이 1.8% 하락, 나스닥이 2% 하락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21만 1000건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가 19만 5천 건이었는데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지금 긴축이 빨라지면은 증시 급격한 투매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3월에 25bp를 인상을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슬아슬하게. 그렇지만 이제 향후 금리는 더 높아질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JP모건 측에서는 S&P 500 지수가 지금 5% 정도 고평가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S&P 500 다음 지지선은 3,200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3,200은 올해 상반기에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닥 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앞으로 초저금리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12년에서 2018년에 지금 실질 금리가 0.1%까지 떨어졌는데 2020년대에는 실질 중립금리가 1.5%에서 2.5%까지 오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상적이고 편안한 경제 상태의 금리가 2020년대에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인 만큼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의 실질 중립금리가 2%까지 오른다고 보면 한 4%까지는 될 것이다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제레미 시걸 교수는 연준이 지금 3월에 50bp 복귀는 잘못된 결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자, 우선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봐서는 조금 늘었네. 약간 이런 생각이 하지만 4주 이동 평균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오히려 4천 명이 좀 4천 명이 늘어났으니까 이것도 역시 내적으로도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또 2월 감원을 보게 되면은 2009년 이후로 최대폭이 또 늘었다는 걸 보면 또 사람을 자르지는 또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전반적인 해석하십니까? 일단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예상치보다는 상회했어요. 그런데 이제 실업수당 청구를 많이 한 쪽 지역을 보면 뉴욕하고 캘리포니아거든요. 네네. 이쪽이 IT하고 금융서비스가 좀 집중된 지역인데 이쪽에서 감원이 좀 많이 되고 있어가지고 청구 건수가 좀 늘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어떤 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4주 이동 평균 실업보험 청구자 4천 명 늘었다는 점, 그리고 2월 감원이 2009년 이후 최대폭이 됐다라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말고 뭐 하나 더 들은 것 같은데 어쨌건 지금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이번 아직까지 견조하지만은 지금 뭐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서는 네. 향후에 지금 6월이 지나면은 결국에는 하반기요. 엄청나게까지는 아니지만 점점 더 실업률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실직자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우선 상반기의 상황은 좀 아직까지 견조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이제 긴축의 속도가 만약에 빨라진다면 이제 투매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시를 했는데 뭐 얼마나 심한 투매를 좀 예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투매가 나온다면은 JP모건 측에서는 뭐 상반기에 S&P 500 3,200까지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그걸까지는 지금 정확한 지수까지는 얘기 네네. 안 하고 있는데 네. 작년 9월, 10월 저점이 3,500원 결국에는 밑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뭐 그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미국 증시가 투매가 나오면 국내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기회가 될까요? 그렇죠. 이제 뭐 현금을 쥐고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증시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올해나 내년, 뭐 후년까지도 많이 오르면은 빠질 것이고 많이 빠지면은 또 다른 기회 제공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이어서 JP모건 체이스 얘기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S&P 500과 관련해서 5% 정도 높게 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우선 고평가되는 이유를 좀 간략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자기네들이 전체적으로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것을 평가하면서 밸류에이션을 했는데 네. 그다음에 연준의 통화 정책까지도 같이 이제 곁들여서 자기네들이 분석을 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지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약 5% 정도 고평가돼 있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뭐 지수는 S&P 500은 3,200까지 빠질 것이다. 올해 상반기 내에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제레미 시걸 교수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50bp를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잘못된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좀 세게 올린다라는 그런 얘기 같은데 임금 얘기를 좀 같이 해주셨어요. 어떻게 해석할까요? 제레미 시걸 교수는 50bp 만약에 복귀한다면 잘못된 결정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연준이 지금 임금 상승률 지금 서비스 쪽에서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네. 그거를 참고를 계속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임금 상승률은 실질적으로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상승률이 최근에 좀 올랐던 것은 팬데믹 이전에 물가 상승률만큼 임금 상승률이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 급격하게 오른 것이지 이제 앞으로는 이것도 고점을 쳤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자, 이어서 이제 고용 지표를 지금 우리가 앞두고 있는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시나리오 좀 궁금합니다. 뭐 예상 솔직한 얘기로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굳이 예상을 한다 그러면은 지표는 이제 나와봐야지 아는데 그냥 예상치 수준 정도 그냥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저는 뭐 예상치가 조금 예상치보다 잘 나오거나 덜 나오거나 해서 뭐 어떻게 보면 증시에 뭐 예상치보다 덜 나오면 증시에 뭐 안도랠리가 이어질 것이다라고는 보고는 지금 월가에서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저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예상치를 급격하게 뭐 하회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에는 미국 증시는 이제 앞으로 계속 하락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간밤에 또 특이했던 게 이제 금리 얘기만 계속 나왔던 게 아니라 반락을 했었던 주요 이유가 바로 이제 은행권에서 나와줬습니다. 실버게이트가 결국에 파산 신청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시장의 그런 뭐랄까요 눈이 금융 시스템 쪽으로 좀 더 이렇게 위기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어제 실버게이트 가상자산 전문 은행이죠. 이게 네. 지금 청산을 한다는 소식에 은행주들이 뭐 5%, 6% 전부 다 이제 뭐 급락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는데, 저는 결국에는 시장이 어떻게 본다면은 빠질 핑계거리를 찾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뭐 이거는 그것 때문에 지금 뭐 뱅크런 우려 때문에 은행주들이 조금 많이 하락을 했지만은 일시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이거에 미치는 영향은 단발성이지만은 네. 결국에는 시장의 기술적 지표가 이걸로 인해서 뭐 악화가 됐으니까 저는 뭐 계속적으로 뭐 그전서부터 미국 증시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자, 하나의 핑계로서 보셨는데 그럼 국내 은행주라든지 가상화폐 된 종목들한테도 좀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빠질 때면 이제 같이 빠지는 거고 은행주들은 뭐 안 좋은 영향 같이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뭐 가상자산 주식들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뭐 그런 주식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계속적으로 뭐 안 좋은 견해를 계속 뭐 밝혔던 만큼 그렇죠.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뭐라고 코멘트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부자 증세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기가 참 쉽지가 않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앞으로 미국 증시의 또 하나의 악재가 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그거는 저는 뭐 중립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부자 증세는 예전서부터 항상 보면은 민주당 측에서의 얘기가 막 집권할 때 좀 많이 나왔던 얘기고. 그랬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그거는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뭐 일시적으로 조금 뭐 안 좋게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저는 전체적인 펀더멘탈 그다음에 금리 뭐 연준의 인플레이션 뭐 여러 가지 이런 쪽에 오히려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국채 좀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이제 10년물 국채가 이날 6.9bp, 그리고 2년물 국채가 무려 19bp 정도 하락했던 것으로 제가 찾았었는데요. 이렇게 2년물 국채가 급락을 했다는 것은 3월에 50bp가 과할 수도 있겠다라는 걸 좀 미리 생각해봐도 될까요? 지금 원래 가장
그 단기 금리 2년물짜리가 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하고 가장 이제 맞물려 있죠. 그렇게 근데 알고 이제 있죠. 오늘 예. 뭐 장중에는 올랐어요. 올랐다가 다시 빠졌는데 네. 그런데 일단은 어느 정도 뭐 FOMC도 있고 CPI 발표도 있고 고용보고서 발표도 있고 점점 어떻게 이벤트들이 가까이 오면서 조금 어느 정도 선반영은 된 게 좀 빠지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는 보고 있고요. 네. 10년물짜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10년물짜리는 어떻게 보면은 맥을 못 추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빠졌는데 맞아요. 경기 침체 우려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경기 침체 우려가 있으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국내 증시가 내려갈 것으로 보셨습니다. 어떠한 좀 근거를 좀 볼까요? 미국 증시 빠졌으니까 뭐 그렇게 보고 있는 동반하는 거고. 거군요.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고점마다 계속 이제 상승시마다 계속 매도 의견 말씀드렸고 신규 매수는 뭐 한 2주 전서부터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주 전서부터도 계속 뭐 2,500 돌파 힘들 것 같으니까 계속 매도하자는 말씀드렸고 저는 3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전까지는 대신 종목 장세 올 것이라고 얘기했고 계속 저는 대신 이제 종목 장세 대처 잘 하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수 하자는 말자는 입장이었는데 마침 어제 이제 좀 만기일에 좀 빠졌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거래소,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도를 했는데 9천억 넘게 순매도했죠. 저는 앞으로는 등락은 있겠지만은 네. 결국에는 국내 증시도 계속 하락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4월까지는 하락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그날 여기서 뭐 하락이든 상승이든 예상을 하는데 이제서부터는 상승이든 하락이든 예상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기간을 설정해 두시고 계속적으로 아래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수보다는 역시 종목을 잘 골라야 되는 그런 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목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 그러면은 계속 자금만 모아두라는 얘기입니까? 일단 대피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선은 초심자에 한해서입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또 여기서 잘 활용하시면 되시겠죠. 예, 이러한 내용들을 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모닝타임즈 최원재 전문가였습니다.